지난 영상에서 약세론을 구수했던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의 뷰를 바꾸고 S&P 500 목표치를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이 올해 연말까지 4,500이었는데 이게 내년 6월까지 5,4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이 단순히 모건 스탠리가 약세론을 폐기하고 최근 증시 흐름에 동참하는 식으로 증시 전망치를 바꿨다. 이건 단순한 팩트보다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것이겠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모건 스탠리의 윌슨 CIO가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자, 월가에서도 이번 목표치 변화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그 베어 시나리오와 불 시나리오 그리고 기본 시나리오로 나눠서 이렇게 증시를 전망하고 있는데 수치가 굉장히 간극이 큽니다. 기본 시나리오가 말씀드린 5,400인데 불 시나리오는 6,350, 베어는 4,200이에요. 이 차이가 2,000포인트가 넘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들이 의아한 듯이 물어봅니다. 베어랑 불 차이가 이렇게 큰데 너무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윌슨 CIO가 다른 하우스는 더 차이가 나는 데도 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두 시나리오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본다. 양극단이 다 가능하다고 본다. 당초 우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좀 챙겨봤는데 노랜딩, 끈적한 인플레, 그다음 경기 침체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멋지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우린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일 수 있다. 근데 그것은 겸손이라고 불리며 내가 배운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여튼 기본 시나리오에서 증시로 돈을 벌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상황에서 왜냐면 지금이 5,321인데 오늘 종가가 5,400이면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 시나리오 맨 얼마 안 남은 거죠. 하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시에서 어떻게 돈을 벌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내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 사실 이 5,400이라는 프라이스 타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알파를 내는 것이고 추가 수익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2010년 이후에 지금 최고의 알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올 시즌의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뷰는 대형주를 소형주보다 선호한다. 필수 소비재를 선택 소비재보다 선호한다. 그리고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두 개의 이 방어적인 섹터를 많이 담아놨고 가장 중요한 것은 퀄리티다.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고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량주 위주의 투자가 권유된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퀄리티 주식 뭐 배당 잘 나오고 지속 성장하고 부채 비율 낮고 기업 단단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이 있고 이런 안전빵 주식을 쉽게 말하죠. 윌슨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뭐 존슨앤존슨, 오타가 있네요. 코카콜라, 애플, MS 등이 일반적으로 퀄리티 주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지금 위협은 무엇일까요? 위협은 이 재정 지출. 윌슨이 보기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속 가능성 없는 재정 지출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그 외 여러 방식으로 지금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준이 QT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재정 지출을 위한 막대한 유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남은 6개월, 12개월의 위험은 시장이 이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정책에 반응할지 여부다. 지난해 가을에 증시 멀티플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증시가 반대로 말해서 떨어진 것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이다.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신용물 금리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채권 시장이 이때는 이 정부의 대채금 유동성 확대에 이렇게 반발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금리가 내려온 거를 보면은 지금 문제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채권 시장의 동향을 주시할 거다. 왜냐?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가 멀티플 부담을 느끼는 이 고전적인 경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채권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느긋해 보이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느긋하다면 멀티플 21배, 22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의 불 시나리오, 즉 6,350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선거 얘기. 선거가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는데 재정 지출 관련해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물론 이 녹색 에너지 분야는 예산이 좀 감축이 되겠지만 트럼프의 산업 정책이 또 강하게 유지가 되고
부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리쇼어링도 있을 것이고요. 전통 에너지 산업도 있겠죠. 따라서 어느 쪽이든 이 지출은 이어질 것이고 지출이 크게 줄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관세가 예전에 좀 달랐지만 지금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 관세 엄청 세게 때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똑같고 이민이 가장 큰 변수다. 만약에 이민문이 닫히면 국경이 닫히고 사람들이 추방된다면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 올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노동 충격이 오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B에서 A로 가면서 물가를 더 올리고 GDP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윌슨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관련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은 보통 8월, 9월에 시작하고 그래서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윌슨의 진정한 속내라고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윌슨 얘기가 다 맞고 다 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약세론에서 빠져나와서 이 증시 타겟을 올린 이 모건 스탠리의 논리 구조를 이참에 알아보자는 것이죠. 제가 이 의견에 일방적으로 동조하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윌슨 인터뷰에 경기 침체 얘기가 부연 설명이 없어서 제가 비슷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부모들이 인플레이션과 보육비용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제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월저널 기사인데요. 이게 사실 연준의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설문조사겠죠. 어떤 내용이 좀 더 보면요. 이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들 중 64%가 23년에 재정적으로 괜찮다고 말했는데 이는 2022년에 69에서 하락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 전체 성인은 비율 보시면 73, 72로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부모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원인은 짐작하다시피 이 물가다. 물가 상승이 재정 어려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꼽은 비율이 23년에 35%, 22년에 33%였는데 2016년에는 8%에 불과했다. 이 내용이 진짜 압권입니다. 저도 보면서 눈을 의심했는데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배고픔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11%가 지난달에 가끔 혹은 종종 충분히 먹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말 여러분 이 자식 먹이려고 부모가 배가 고프다. 이게 지금 저 미국 정말 실합니까? 그래서 이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차를 살 여유가 없고 집을 살 여유가 없고 은퇴할 여유가 없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경제가 좋다고 말한다. 즉 지금도 겉보기 민심과는 달리 밑바닥 민심은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는 미국인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불연배 영상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월갈부 채널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